미적분. 자, 일단은 수열의 극한. 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은 그 함수의 극한 있죠. 함수의 극한, 수투에서 했던 함수의 극한과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투에서 이야기를 하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 즉 함수는 어떤 숫자의 영역에서 놀고 있어요? 실수에서 놀고 있습니다. 즉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에서 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극한값, 어떤 게 극한이 있었지? 무한대로 가는 것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과 특정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수열에 대한 이제 극한을 생각할 거야. 수열. 자, 수열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수열. 항상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A에 n번째 항이 있겠지요? 그럼 또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인 거거든. 그래서 n이라는 것이 과연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이 일반항이라 할 수 있는 이 an이 과연 어디에 가까워지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수투에서는 실수 전체 영역에서 무한대로 가는 것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과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수열은 항의 움직임만 생각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이 값이 무한대로 갈 때에만 우리는 고려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수투 중에서도 실수로서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수투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면 자연수로서 무한대로 갈 때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과연 어디에 가까워질까를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선을 가지는 숫자의 나열 an이라고 하는 것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즉 항이 거듭해서 진행되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값에 일정한 값 알파라는 것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또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값에 계속 일정한 값으로 쭉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극한값이 수렴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이 알파라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다? 수열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나타낼 거다.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것이 어떤 알파에 수렴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자. 다음 페이지. 수열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일반항이 n분의 n 플러스 1이래. 그럼 계속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에 가까워지겠나 이 말인 거잖아. 그러면 x분의 x 더하기 1, 즉 x분의 1 더하기 1 이런 유리함수를 생각했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y는 1이라고 하는 점근선과 x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수만 볼 거기 때문에 그래프로 보면은 양수점만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우리는 자연수만 볼 거잖아. 그래서 1, 뭐, 2, 뭐, 3, 뭐 이런 점들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따라가듯이 점도 따라가겠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 뭐다?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간단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면은 분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모가 엄청 커진대요. 그러면 절대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인 겁니다. 이것도 실수 범위에서 그래프상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y는 x분의 1이라는 것을 양수 쪽에 그려놓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분모 밑에 양수 x가 양수일 때만 그려놓는다면은 x가 1일 때 양수, 2일 때 음수, 3일 때 양수, 4일 때 음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1 넣을 땐 여기, 2 넣을 땐 여기, 3 넣을 땐 여기, 4 넣을 땐 여기, 위아래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질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지.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꼴은 어디에 가까워질 것이다? 0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쳐다보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넘어가면 되겠고, 극한. 자, 첫 번째 거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0에. 두 번째 거 1 플러스 뭐식인데 요 녀석은 우리가 또 지수함수 배웠을 거란 말이야.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가니까 점점 어디에? 0에 가까워진다. 결과는 1이 될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기호 LIM은 극한을 뜻하므로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로 리미트라고 읽는다. 뭐 저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수열의 발산. 발산은 수렴이 아니면 그냥 발산입니다. 발산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 아니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넘기면 있을 건데 일단 발산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계속 커지는 무한대로의 발산. 두 번째로 계속 작아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발산. 세 번째로는 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작아지더라도 특정한 y는 1이라는 경계를 두고 계속해서 작아진다면 작아지긴 하지만 1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 작아짐이 아니라 계속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예를 들어 y는 1을 경계로 계속 커지지만 1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커질 수가 있잖아. 그런 것도 1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커지는 상황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계속 작아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동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예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홀수일 때는 위에, 짝수일 때는 밑에, 위아래 하면 점점 0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었다. 그죠? 이것도 위아래 왔다 갔다 진동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한 곳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건 수렴한다 합니다. 근데 이게 역방향이라면 어떨까? 위아래 하는데 계속 벌어질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진동하는 발산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애매하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진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야기를 한다면 진동하는 거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경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잖아. 그럼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게 진동. 그래서 수열의 극한, 발산은 크게 이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진동 무한대로 안 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홀수일 때 얘는 홀수일 때는 어때? 마이너스 1. 짝수일 때는 1. 자, 무한대로 갔을 때 홀수일까 짝수일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느 건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다. 자, 수토로 이야기하면은 특정한 x는 a라는 것이 있는데 좌극한이라는 것은 1이라는 값으로 우극한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로 값으로 간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a에서 수렴한다고 말합니까? 안 하죠. 어느 건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진동하는 거 이런 것도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진동 다 했고 계속 커지는 거 계속 작아지는 거. 자, 수렴, 발산. 자,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면은 수렴, 이게 수열이라 적어야 되죠? 수열 AN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수렴하는 건지 발산하는 건지를 당연히 구분해야 된다.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발산하면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진동인지 구분을 할 줄 알면서 극한값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자. 자, n이라는 것은 자연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일반항을 찾을 줄 알고 그 다음에 홀수냐 짝수냐 구분했을 때도 과연 같은가, 그 다음에 3의 배수인가 3의 배수 플러스 1인가 3의 배수 플러스 2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다 똑같으면 수렴,
뭐 하나라도 다르면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일반항 적어보면은 n제곱 플러스 n일 거야. n이 커짐으로써 얘는 한없이 커질 거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두 번째 거는 일반항 마이너스 3분의 n 플러스 1 넣었을 때 5, 2 넣었을 땐 6, 3 넣었을 땐 7. 그래서 4를 더하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럼 이거는 그래프로 따진다면 그냥 1차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니까 계속 내려가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는 13, 13, 13, 13이잖아. 무슨 뜻이겠어? 진동. 뭔지 알 수 없다. n이 홀수라면 1, 짝수라면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녀석은 분모 2n 빼기 1, 분자 2 고정. 맞나요? 그럼 n이 커감으로써 얘는 엄청 커질 건데 분자는 고정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극한값이 0으로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진동하는 수열에 대한 오해. 진동하는 수열은 항상 부호가 교대로 반복된다.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일정한 값이 반복이 안 돼도 됩니다. 양수와 음수가 교대로 반복된다고 하면 항상 진동하는 수열이긴 하지만 걔는 수렴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 아까 그래프적으로 점 찍어가면서 대략적으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극한값 계산. 자, 극한값 계산은 결국 어떤 녀석의 성질이냐? 리미트 성질인 거예요. 수투에서 리미트, 극한의 성질은 뭐라고 했었지? 수렴하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는 놀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N과 B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파로, 베타로 각각 수렴한다면 그 극한은 막 갖다 붙여서 계산을 해도 괜찮더라 라는 뜻인 거지. 수렴 안 하는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수렴하는 거에 한해서 우리는 갖다 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데 단 나눗셈 할 때에는 분모는 당연히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고려해 주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수렴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자지구리한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뭐고?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비교. 거서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네. 뭘 이야기하는 거지? 2x제곱 주기가 1일 때 적으라고 하자. 일반항 an 이건 0이므로 0이다.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이게 일반항을 생각할 때 지금 요런 거다라고 했을 때 첫째 항 a1 1 넣으면 얼마고?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주기가 1이기 때문에 1 넣은 거는 0 넣은 거랑 똑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2 넣은 것도 0을 넣은 거랑 똑같다. 3도 0을 넣은 거랑 똑같다 할 수 있기 때문에 0, 0, 0, 0, 0으로 다 일정하잖아. 그래서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함수로 가면 어디서 끝나는지 뭐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런 차이. 결국은 수열의 극한은 점 찍어가지고 그 점이 점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자라는 뜻이고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면 그래프가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결국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으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보기 1. 자, 이게 0으로 수렴할 거니까 2. 얘도 0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게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의 거듭 제곱분의 어떤 상수가 들어있다면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항상 기초로 깔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수렴이니까 괜찮아요. 얘는 얼마? 0. 얘도 얼마?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1로 결국은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2로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 값을 가지고 놀면 된다라는 거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 수렴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놀았다. 자, 수렴합니다. 그죠?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2 빼기 수렴값 마이너스 1이다. 3 곱하기 수렴값 4 곱하기 수렴값 그래서 17. 5 곱하기 수렴값 얼마? 32가. 자, 이것도 제곱이긴 한데 bn이 수렴을 하고 bn도 수렴을 하잖아. 그래서 수렴값을 2번 곱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4분의 7 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보기 3번을 보면은 an이 마이너스 2로 bn은 2로 수렴을 한대. 값을 구하래. 전부 다 수렴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신경 쓸 건 이놈이 0이 돼요 안 돼요? 0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신경 쓸 건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4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2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 녀석이 각각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각각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a의 제곱, an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어. an이라는 거 플러스 bn 더하기의 제곱 마이너스 2an bn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이제 적용할 거야. 여기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 녀석이 수렴해야 하네? 여기 수렴한다고 대놓고 줬죠? 얘가 수렴해야 하네? 하죠? 이제 적용해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만큼에 대한 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더하기 bn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상수 빼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으로 써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수렴 값은 얘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뜻이고 9 빼기 4가 될 거니까 5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수투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n에 관한 어떤 다항식 또는 여러 가지 식이 나오게 될 것인데 보시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일반항이 분모, 일반항이 있는데 분모와 분자가 각각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유리식으로 주어진 경우 유리식이니까 정수식 분의 정수식 즉 다항식 분의 다항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항식 분의 다항식일 때 이 극한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분자의 차수가 크면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고 분모의 차수가 크면 무조건 0에 수렴할 것이고 분자 분모의 차수와 같다면 이거는 고려사항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여기 있지. 자, 분자 분모에 무슨 짓을 할 건데요? n제곱으로 나눕니다. 가장 높은 차항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n제곱으로 나누면 3 더하기 n제곱분의 1 나누기 n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분자는 3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분모는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작은 숫자분의 3이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발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분자의 차수가 크다면 분자는 상수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건데 분모는 화면이 바뀐 게 당황스럽네. 분자는 어떤 상수에 가까워지는 건데 분모는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호를 보고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만 판단해 주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fn의 차수와 gn의 차수가 같다면 보기처럼 차수가 같다면은 뭘로 나눌 건데? n제곱으로 나눌 거란 말이야.
n제곱으로.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런 게 남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도 0이 아닌 어떤 상수, 분자도 0이 아닌 어떤 상수가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최고차항의 b 3분의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모의 차수가 크다면 분모는 어떤 0이 아닌 어떤 상수에 수렴하게 될 것이고 분자는 0에 가까워집니다. 0이 아닌 수분의 0, 그럼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 분모의 차수가 크면 0,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답을 낼 수가 있다. 뭐 수투에서 충분히 연습했을 거라 믿습니다. 됐지요? 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자, 어떤 n에 관한 식, 또 n에 관한 식. 차수라는 것이 이쪽이 크다. 빼기를 할 건데. 그러면 볼 거 없이 무한대.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로 다 일단 판단할게요. 그 다음에 뒤쪽이 더 크다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차수가 같으면 이제 유리화를 하거나 뭐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상수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위에 거는 요 첫 번째 거 앞쪽이 차수가 클 때, 즉 그래프로 따졌을 때 4차식이라고 볼 때 언젠가는 치고 올라갈 거잖아. 3차라고 봐도 언젠가는 치고 올라가고요. 1차를 봐도 언젠가는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발산이라는 뜻인 거예요. 뒤쪽에 게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로 내가 가정했을 때입니다. 뒤쪽에 게 더 크다는 것은 이 그래프들을 아래 위로 뒤집으면 된다는 뜻일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차수가 같으면은 얘가 상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알 수 없는 상황 뭔가가 나올 수도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유리화나 뭐 어떤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예시 보이죠? 유리화를 해서 뭐 이러저러 변형하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로 가는 거 곱하기 0에 가까워지는 거. 자, 이 녀석은 그냥 다항식이라고 보자. 예를 들어 자, 이 녀석은 어떤 분수식이라고 보면 돼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큰 어떤 분수식이라고 보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간대. 이 분수식이 있긴 한데 얘랑 곱해가지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곱하긴 했지만 이 분수식의 분모의 차수가 너무 커가지고 여전히 분모 쪽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동차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알 수 없다라고 해야지 뭐 이런 0이다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되겠죠? 실제로 이게 0이란 뜻인가?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인 거지 진짜 0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실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가 아니라 진짜 0을 곱한다면 얘는 0으로 봐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극한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실제 0이란 뜻이 아니라 0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숫자란 뜻이고 그거를 분석하면은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고 봐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한대와 여기 있는 무한대가 과연 그 강도가 누가 더 센지는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식을 통분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무언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1번 뭘까요? 2번은요? 무한대 3번은 0 0이 될 겁니다. 1번은요? 예. 유리화를 해야지.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제곱 n제곱 날라가고 분모의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 이렇게 될 거잖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개수를 잘 보고 2분의 1인 거를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얘도 유리화를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자. 분모는 뭐가 될까?
2n. 분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n이 되겠지. 따라서 배수 2, 1, 1. 따라서 2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1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g가 제일 크네? 바로 뭐다? 무한대.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보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 있다고 보는 거야. 아래로 볼록한 거. 되겠죠? 그럼 뭐 자연수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 있다. 요거부터 시작하자. 여기 이렇게 따라간다 이 말 아니겠어? 그러면 계속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저기 무한대 플러스 상수 당연히 무한대. 양수 곱하면 뭐 저렇고 뭐 특별할 건 없네요. 극한의 대소관계. 이제 수투에서 또 이야기했던 샌드위치 정리가 적용이 되겠지. 자, 이때도 마찬가지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자, 크거나 같다 할 때 극한값도 크거나 같다. 당연한 거겠지. 근데 크다라고 했을 때 극한값이 크거나 같다라고 바뀐다는 거. 요거를 주의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 A의 N, 그냥 CN, BN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는데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얘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샌드위치 정리를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자, 주의. 크다라고 하면은 극한값은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를 반드시 하세요. 자, 첫 번째 거 극한값 뒤에 극한값 따라서 니도 3이다. 자, AN 물어봤으니 N을 나눠줘야 되겠지. 이런 말 잘 봐요. N이라는 것이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조금 구분. 근데 안 해도 큰 상관 없을 거는 같죠. 어쨌든 N분의 할 거니까 얼마? 2. 얘도 2.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발산할 때. 자, AN보다는 BN이 더 크다 그랬어. 근데 AN이 발산 안 돼요. 그럼 BN은 떠밀려서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산합니다. 자, 이런 대소관계인데 큰 녀석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그럼 작은 녀석은 더 작아질 거 아니야.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때 요게 성립한다? 그때 이 녀석은 반드시 수렴하지는 않는다 그랬지. 무슨 말이냐? 이 AN과 BN이 수렴한다라고 하더라도 AN이라고 하는 것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할게요. B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할게요. 그럼 CN이라는 것은 1에 붙었다, 마이너스 1에 붙었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이게 진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렴 값이라는 것이 같을 때에만 이 CN이라는 것이 진짜 명확하게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진짜 샌드위치처럼 싸먹어야 된다는 뜻이다. 자, 이미지 함수 n에 대해 가지고 a의 절대값이 대문자 m, 즉 양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bn이 0이면 저것도 0이다. 당연한 뜻이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나중에 미적분할 때 배울 건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뭐예요? 0이잖아. 그럼 사인 x로 바꿀까? 미적분할 때 할 건데 x분의 1은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자, sin x는 커봤자 뭐예요? 1이요. 작으면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양변에 x를 나눴다. x가 양수인 것만 생각을 할게요. x가 양수로서 안 바꾸노. 양수 고정시켜 놓고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sin x 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볼까? 0. 어디에 가까워져? 0. 어디에 가까워져? 0. 그래서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이 녀석은 진동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0에 가까워지는 거와 결합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